네, 제가 소개할 책은 공동선을 위한 독서라는 책입니다. 부제는 책은 어떻게 교회와 이웃의 번영을 돕는가 라는 책이고요. 원서로는 2016년에 출간됐고 번역이 조이북스에서 2022년에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간이라고 하기에는 좀 나온 지 좀 됐고요. 근데 아마 크게 많이 안 알려진 그런 책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근데 내용이 지금 교회에 또 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에게도 조금 도움이 될 만하다 싶어서 골라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책은 독서가 공동선을 위해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교회에서 이 독서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고 그것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모임을 할 수 있다. 독서를 통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 책이 되게 그 의미가 있는 게 이 크리스토퍼 스미스라는 분이 저자신데, 이분은 그 잉글우드 교회라는 교회의 평신도시래요. 목사님이 아니고 평신도시고, 그 교회에서 발간하는 잉글우드 북 리뷰라는 웹지인이 있는데 거기 편집장이시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제가 찾아봤더니 100년 넘은 되게 전통 있는 교회인데, 그 잉글우드 북 리뷰라는 걸 운영하면서 이제 책에 대한 그런 책 내용을 나누고 책 갖고 모임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교회의 주된 사역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읽고 모임을 하면서 느낀 것들, 그리고 더 좋은 독서 모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독서 모임이 교회에 의미 있는 활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쓰셨어요. 그래서 목차를 보면 첫 1장이 가속화 시대의 슬로우 리딩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볼 때 두 가지를 크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첫째는 천천히 읽어라. 요즘 모든 것들이 너무 빠르고,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읽으라는 게 그냥 읽는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아니면 한 페이지씩 아주 꼼꼼하게 정독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책을 한 권 읽으면 그거는 그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읽고 아까 그 개 뼈다귀 이야기했듯이 읽고 서로 나누고 서로 나눈 피드백에 대해서 다시 토론을 해보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무언가까지 해보고, 이렇게 하면 책 한 권 읽는 게 빨리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고 슬로우 리딩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슬로우 리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 책 읽기가 이 지역 사회와 연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한 어떤 신실한 현존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신실한 현존은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라는 제임스 헌터의 책에 나오는 개념인데, 그 개념을 그대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서도 이제 신실한 현존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독서를 통해서 배운 것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로 이렇게 나온 것들을 지역 사회에서 실천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책입니다. 요 뒷표지에 있는 문구를 한번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읽고 숙고하고 대화하고 배우고 일하고 함께 묵는 것, 이것들이 우리의 교회와 지역 그리고 세계의 성숙과 번영을 시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서로 연결된 삶이 우리가 창조된 즐겁고 의미가 풍성한 목적이다. 이것이 충만히 살아있는 인간이다. 네, 이 뒷표지에 써있는 문구인데 책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독서 모임을, 제가 볼 때는 요즘 독서 모임 있는 교회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모임들을 많이 하고 하실 텐데, 이런 책을 보면서 우리 독서 모임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지향하면 좋을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 책 뒤에 이제 부록으로 그 추천 도서들도 있어요. 그래서 잉그루드에서 추천하는 책들이 있는데, 이제 번역이 된 책도 있지만 안 된 책도 많아서 책 번역하신 홍정환 목사님이
한국 책도 소개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책 목록도 좀 얻을 수 있고, 네, 여러모로 교회에서 독서 모임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좀 유용할 만한 그리고 의미 있을 만한 책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책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은 질문은, 교회나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는 이 독서 모임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느꼈던 적이 있는지. 독서 모임 해보신 경험들도 있을 텐데, 네, 이 독서 모임이 뭐 개인적으로 좋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미 있었던 일과 사회적으로 의미 있었던 일 사이에 약간 갭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아, 이 책이 나를 바꿨어 라고 생각되는 책이 있으면, 그리고 독서 모임이 그 역할을 충분히 했으면, 아, 사회적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청월함에서 그 브라이언 맥라렌 책을 처음 읽고 교회 청년부에서 한 번 또 읽었어요. 근데 그건 엄청 대단히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사회를 뭐 어떻게 해보겠어라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제가 읽고 좋아서 한번 읽자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역시 좀 좋아했어요, 청년부 사람들이. 그리고 그 파국 이후의 삶이라는 책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파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뭐 된 거 아닌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또 뭐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질문을 듣고 보니까. 네, 저도 궁금한 게, 이 질문에 대해서 책에서는 좀 그런 사례나 그 교회에서 실제로 뭔가 엮였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책에서는 있죠. 책에서는 이 책 목차를 제가 앞에만 소개했는데, 뒤에 가면 그 절반 정도 넘어가면 계속 그 이웃과 함께 읽기, 지역에 뿌리 내리기, 서로 연결된 피조물에 대한 희망, 경제와 정치에 신실하게 참여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독서 모임이라는 그 모임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의미를 계속 강조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잉그루드 북클럽은 신앙서적만 읽는 모임이 아니고 일반 사회서적이나 뭐 교육 관련한 서적, 이런 것들을 많이 읽고 있고, 그게 이제 지역사회의 어떤 임팩트로 나가는 거를 지향하고 있죠. 네, 지향하고 있어서 책에는 계속해서 그런 사례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런 책, 추천도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 근데 유미 간사님의 대답이 굉장히 지혜로운 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사회적인 것이 될 수 있고, 네, 우리가 자연스럽게 개인적으로 읽더라도 독서 모임을 진지하게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누고 거기서 배운 것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는 사회적 의미가 창출될 거다라는 게 사실은 정답이겠죠. 네.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었습니다. 너무 빨리 뺐나? 너무 빠른 철인데. 저는 이제 그 출판사에서 게다가 마케터로 있으니까 북클럽을 운영해서 참여하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제 북클럽은 뉴스앤조이랑 함께했던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 김혜령 교수님의 책을 함께 읽었던 그 시간이 기억이 남는데요. 거기에는 기독교인이 많이 없었어요, 사실. 나는 교회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정말로 그냥 이 책 때문에 오신 분들이 더러 계셨어요. 근데 김혜령 교수님의 그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 IPP 출판사에 출판된 그 책을 함께 읽었을 때, 그 연약함을 대하는 방식이, 이전에는 이 연약한 것은 그냥 연약한 대로 살아야 해라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의 틀이 10개 있었다면, 그 북클럽이 끝날 때쯤은 어떤 분위기였냐면, 연약함이 막 감춰지고 우리가 막 너는 연약하니까 한켠에 나와 있어야 돼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도 그들의 어떤 존엄을 충분히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10개 생겼거든요. 그 어떤 한 이제
중년 여성이 오셨는데 그 중년 여성이 이제 되게 급하게 직장을 거의 마치자마자 막 급하게 막 이 모임에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왜 저렇게 열심히 오시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신 노모를 모시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아, 내 어머니도 존엄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지나다니는 길에 노래방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맨날 가고 싶어 했는데 안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알츠하이머 걸린 노인을 노래방에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날은 그 책을 읽고 자신감이 생겨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1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고 어머니가 목을 이렇게 잡더니 야, 목에 있는 답답한 것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뭔가 마음에 그 울림? 우리가 그 연약한 사람들을 얼마나 배제하고 뒤로 내몰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걸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이어서 게다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던 모임이어서 이건 지금 어떤 세상을 조금은 바꾸지 않았나 이 북클럽이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네. 그 책도 이제 그 김혜련 교수님이 알츠하이머에 걸린 아버지와 같이 동거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반으로 이제 신학적 해석을 한 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동석을 책임 편집자로서 했었는데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실제로 알츠하이머 그 간병을 하고 계시는 어떤 자녀분들도 오셨고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선생님들도 오시고 해서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가고 가닿는 어떤 텍스트가 굉장히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이 소통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났던 게 그 여성학자 정희진 선생님이 있어요. 다들 좀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분이 이제 박사 논문인가 처음 책 그 논문을 기반한 책을 이제 가정 폭력에 대한 책을 썼고 그러면서 이제 사례 조사를 하는 거죠. 거기서 실제로 가정 폭력 당하는 어떤 아내들을 만나서 이분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근데 이분들이 자꾸 메시지를 보낸대요. 이렇게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날 좀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인터뷰하는 중에도 이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희진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하는 거죠. 아, 이게 내가 이 논문을 쓰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지금 여기서. 내가 논문 써봤자 이게 아무 그냥 학계에 그냥 보고될 뿐이지 이 앞에 있는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지도 교수님이 했던 말이 너는 앞에 있는 이 사람 한 사람을 구할 거냐 아니면 이거를 논문을 발표하고 책을 써서 수많은 그 활동가와 상담사들에게 이걸 전달할 거냐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인 용기를 내서 이제 논문을 마감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책이라는 게 어떤 그 펼쳐 나가지는 걸 좀 더 상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단순히 이게 개인의 읽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이라는 매체가 담고 있는 메시지들이 여러 사람을 지나서 경유해서 어떤 아까 얘기했던 사회로 퍼져 나가는가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이 질문과 또 임표 간사님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가 좀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